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네. 좀 전에 부흥회 잘 보셨나요? 제가 아래에서 듣다 보니까 박은하 임페리얼 마스터하고 저는 이혜정 로얄 마스터를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저렇게 앞에서 이제 제 별명이 쌈딱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누가 저렇게 막 잘 나가면 왠지 꼬집고 싶어. 그래서 너의 과거를 밝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라. 지금 막 거의 전도사님이시죠, 부흥회. 근데 저분이 처음에 어떠셨냐면 자꾸 아까 그러죠, 마잘남이라고, 마누라를 잘 만난 남자. 그 얘기는 뭐냐, 코드가 누구 거예요? 와이프 거예요. 그래갖고 저분이 자기가 이제 부부가 한 코드라 등록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제 귀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강북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왜 나도 코드를 갖고 싶다. 계속 그 얘기로 이제 스폰서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분이에요. 근데 이미 사업을 6개월을 넘게 진행을 하는데도 계속 왜 나도 코드를 갖고 싶다고 부르짖는데, 그날도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상담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상담한 이후로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한마디로 끝냈죠. 코드가 갖고 싶으세요? 했더니 네, 저도 제 코드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혼하세요. 이혼하면 코드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해요. 근데 그 과거를 숨기고 오늘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을 씹는 게 좋아요. 이 본능은 못 감춰.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꽃이 만발하고 날씨 너무 좋죠. 예, 놀러 다니기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꽃단장을 하려고 미용실 원장님한테 교장 선생님 같은 거 말고 좀 한때 좀 껌 좀 씹어보고 좀 이렇게 좀 놀아본 언니 스타일로 해달라는 게 요 모양입니다. 예, 대형교회 목사님 와이프 같이 돼버렸어요. 좀 노는 여자 스타일로 해달라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싱글이고요. 예, 나이는 이제 대통령님이 바꾸시기 전에는 그 나이로 하면 63살이고요. 애터미를 한 지는 지금 15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이라는 얘기는 뭐죠? 제가 벌어서 제가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처음에 와서 될까 말까 의심도 해봤고, 그리고 또 희망을 봤을 때 이 희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섰어요. 다 이뤘어요. 근데 제가 못 이룬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못하니까 못 받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조언을 하셨어요. 레퍼토리를 바꿔라. 뭐냐, 남편한테 생활비를 주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일도 갈 수 있대요. 당신이 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다. 예, 어쨌든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했던 일은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고졸이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들을 상대하느라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치의학 용어를 몰라서. 그래서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제가 딱 했는지 저를 불러서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치의학 용어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치대 도서관에 가면 그 치의학 사전을 판다. 그거를 갖고 공부를 해라. 당신한테 A를 갖고 오라는 건 B를 갖고 오니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용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늘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새로운 제품, 왜냐하면 수입상이다 보니까 독일하고 미국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는 애플 같은 브랜드였어요. 치과 재료 중에. 그래서 어쨌든 제 한계를 극복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소득을 올렸죠. 어쨌든 그것 또한 노동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www.닷컴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사고 싶어도 자기네가 살 수가 없죠. 일단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개인 의사한테 그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저희가 가격을 책정해서 저희가 시장을 맘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가 딱 열리면서 모든 제조사가 두들기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은 수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과재료 회사를 세워서. 그러면서 이 제조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입하면 되는지를 알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같은 수입상의 그 같은 필드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무한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되겠어? 맨날 우리는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대면해서 전국을 상대했는데 그분들이 직접 주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문회끼리 모여서 그런 재료상을 왜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업가 기질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의료기 시장은 특히 치과재료 시장은 제일 작죠.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완전히 직거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도 계속 제가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는 거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뒤집힐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방황할 때쯤 저희 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예. 의사 선생님이 청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단계에 미치는 우리 오빠가 찾아왔어요. 듣고 보니까 말이 돼요. 왜냐? 내가 직거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일은 직거래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그럼 내가 이제 거꾸로 되는 거네? 그래서 가서 들어봤더니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했던 치과재료 일은 노동소득이고 이건 시스템 소득이다. 그 제가 또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오빠가 이더구 임페리얼님이신데 저희는 이게 엄마 아버지가 다 평안북도에서 피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에이쌍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이팅이야. 이 남한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할 때마다 자기를 격려하는 말이. 그래서 저희는 했다 하면 끝까지 해요. 그리고 끝을 봐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부터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부업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업으로 했잖아요. 금방 부자 된다고 온 동네에 이북말로 나발을 불어대면서 나 금방 부자 될 거야. 치과재료요 사요나라 이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3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빚은 한 1억이나 지고. 근데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품질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됐을 텐데 품질은 그대로이면서 포장이 바뀌고 가격이 오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외면하죠? 예,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보상 플랜 얘기하시면서 계속 소비자 마케팅 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생필품은 소비자들의 그 파워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슈퍼보다 훨씬 싸고 좋아서 썼는데 돈에는 관심도 없으세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썼는데 이게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제일 먼저 그분들이 등을 돌리니까 다른 슈퍼로 가니까 사업자들도 매출이 떨어지니까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수익이 줄어들면서 이거는 집단의 성공이 아니야. 이건 사기야. 말뿐이야. 교과서에만 있는 거야. 그거 제가 관뒀어요. 그리고 다시 치과재료 쪽에 가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안녕!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또 거기에 갔는데 시장은 더 열악해졌을 거 아니에요. 열악해져서 떠나온 데를 제가 또 갔어요. 왜냐? 아는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치과 기공소 가서 밤에 장부 정리도 해주고 치과재료 사입도 제가 해주고 조금씩 주문 들어오는 거 병원 옆에서 팔면서 정말 진짜 목구멍에 포도청이 뭔지를 알고 그러고 있을 때 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또 이번에도 누구예요? 우리 오빠. 그래갖고 그렇게 만난 게 15년 전의 애텀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 한번 해봤죠. 저희 남매가 애터미에서 남매로서는 임페리얼 처음이에요. 저희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남매가 성공했던 이유는 둘 다 망해봤기 때문에 이 애터미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알고 이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회사를 말할 것 같으면 됐고 닥쳐.
내 얘기에 대답만 해. 가입비 있어 없어? 없대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많이 사야 돼? 없대요. 그럼 제가 손해날 게 없죠. 그러면 나 가입시키려고 왔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입만 시키고 가! 내쫓았어요. 그런데 손에 뭔가 이상한 걸 하나 이렇게 끼고 왔어. 그 화장품 한 세트예요. 그건 두고 가!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 내쫓고 제일 먼저 뭐 할게요? 전화 돌렸어요. 우리 집 장남은 가망이 없다. 저 인간이 또 다단계를 하려고 한다. 이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정신병원에 죽일 수는 없고 정신병원에 가두자. 그러고서는 제가 할 거라고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 화장품이 떨어져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만 해놓고 저는 이게 2줄인지 3줄인지 넉 줄인지도 모르고 그냥 썼어요. 근데 제가 직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밤마다 이 화장품이 나를 유혹해. 좋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팔릴 것 같지 않아? 팔릴 것 같아. 한 달이 됐어요. 3개월이 됐어요. 근데 이 화장품이, 그러니까 매일 밤 얘가 나를 꼬셔. 돈 될 것 같지 않아? 돈 될 것 같아. 팔릴 것 같다, 돈 될 것 같다. 팔릴 것 같다, 돈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제가 1년 3개월 만에 써보고 팔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1년 3개월 만에 애터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강의의 제목은 생존에서 공존으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애터미의 창업 이념이 있습니다. 창업 이념. 첫 번째가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 being.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속도. speed.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균형, 밸런스. 저는 이상하게 왔을 때요, 저렇게 벽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분들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에 막 가슴이 몽글몽글해져서 애터미 했다는데 저는 사기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비즈니스에 왜 영혼이 필요하죠? 좋은 물건 싸게 판다는 마음인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여긴 교주가 있구나.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제가 있었냐면 저는 이 창업 이념은 너무나 단박에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월급쟁이도 해봤고 제가 회사도 차려봤고 망해도 봤잖아요. 근데 보세요. 생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유명하면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의 강자잖아요. 그리고 일단 살아남으려면 속도가 필요하고 속도가 붙은다면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이 이 애터미 세미나에 앉아있을 때 저는 생존하려고 왔었어요. 생존. 근데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죠? 10년 만에. 그럼 저는 뭐예요? 생존에서 이제 스피드를 내서 세 번째 와 있는 거예요. 균형. 밸런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3번의 밸런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1번이었을 땐 저 하나밖에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막내야. 근데 아버지는 20대 때 돌아가셨지만 늙은 엄마가 있었어요. 내가 쓰러진다는 건 우리 엄마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저희 엄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미 80이 넘으셨어요. 어른들 얘기하죠. 노인들은 그냥 내일이 그냥 안녕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떳떳한 사회인으로 바로 서야 돼. 그리고 엄마가 하늘나라를 가실 때 내가 너 때문에 눈이 못 감긴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남은 인생을 못 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 우리 또 만나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었는데 제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음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죽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니까 저는 생존을 넘어서 어디로 왔죠? 공존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 그런데 공존이 되려면 생존을 해야 되죠. 저는 처음에 세미나에 왔을 때 이 과거에는 전 세계 동일하게 우리 계층이 소셜 클래스가 3개였어요. 아래 서민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상류층이죠. 근데 그 상류층이 부를 전부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우리가 점점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흡수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했을 때는 이건 저의 위치입니다. 제 소셜 포지션. 저는 치과제를 할 땐 중산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려우면서 서민층이었고 극빈층이었고 제가 1년 3개월 만에 애터미를 해야 돼. 나는 더 이상 절벽 끝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에너지 극빈층이었어요. 지금 에너지 급빈층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학자가 만든 겁니다. 전기와 가스를 맘대로 못 쓰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한여름엔 쪄 죽고 한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 저는 저기에 제가 여기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백기를 들고 오라는 데는 아무도 없는데 애터미는 반겨주는구나.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세미나에서 뭘 생각했냐. 제가 받아들인 건 세미나장에서 나한테 사닥다리가 내려왔어. 근데 그 사닥다리의 이름은 희망이야. 올라가면 돼.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에너지 급빈층을 탈출해서 나는 재벌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중산층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중산층까지 저 사닥다리를 올라가자고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데 쓰여요? 내려가는 데 쓰여요? 양쪽에 다 쓰이죠. 근데 주된 기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 이동이 가능하구나. 밑바닥에서 한 단계씩 클래스 이동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겠다 결심하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꼭 세미나장은 희한하게 제 강의엔 귀신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 물어봐도. 네. 이혜정이 너무너무 죽음과 맞서 싸웠다는, 엄마의 죽음의 시간과 맞서 싸웠다는 이혜정이 잘했을 것 같다. 네, 한 절반이요. 못했을 것 같다. 절대 안 들지롱. 네. 저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에 이런저런 막 이렇게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 돼 있었어요. 계속 좌절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야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만해. 근데 나가서 말을 못해. 왜요?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리고 나가면 제가 들을 소리는 뻔했었어요. 얘기하면 전부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저희 오빠가 애터미가 6번째잖아요. 그건 제 주변이 초토화 됐을까요? 파릇파릇 됐을까요? 초토화가 됐어요. 가입시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나가면 거절이 그냥 거절이 아니야. 늘 똑같아. 왜 니네 남매는 했다 하면 다단계만 하니? 너무너무 짜증나는 그 얘기. 근데 우리 오빠는 6번째고 나는 애터미가 2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랍시고 난 2번째야 이랬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계속 이렇게 화살 맞고 총알 맞고 대포 맞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간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해야만 돼. 근데 나가면 말을 해야 안 해요? 제가 얼마나 그때 주눅이 들었냐면 제 친구가 화장품 써주고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늘 거절이란 거에 이게 돼가지고 세상에 낯선 집에 문도 열어줘.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초인종 있죠? 그걸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거절당할까봐? 집이 없어라. 누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사업이 될 리가 없죠. 돈이 안 되니까 집에 월세가 밀리죠. 엄마는 점점 제 눈치만 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세미나에 왔는데 인문학을 하셨던 그 강의를 하셨던 박사님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병이 있대요. 그 긍정심리학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을 그 박사님을 잊어먹질 않아요. 그분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증이래요. 이게 거의 암과 같은 우울증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 번 실패를 하면 지금 현실인데 미래에서도 나는 실패할 거라는 그 가정에 빠져가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도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근데 그분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뭐라냐?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만 완전히 쫄보가 요만해져 갖고 있는 제가 한 방에 여기 중산층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내 인생에 이미 한 방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제가 한 발을 못 올렸던 거예요. 이 무기력증에. 대한민국에 이런 아빠들 너무 많죠. 30대, 40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밀려난 강제 은퇴 당한 분들. 전 그분들 너무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럼 이거를 벗어나는 건 절대 큰 성공을 바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더 좌절한대요.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작은 성공이랍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주도 학습하는데도 이게 엄청 필요해요. 성취감을 맛보는 거. 근데 이 작은 성공이 계속 쌓이면 어디로 갈 수 있죠?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모든 짐을 벗었어요. 할 수 있구나. 뭐냐? 저는 이 한 칸에 집중한 거예요. 사닥다리 전체를 허들뛰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한 칸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제가 내린 결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이혜정, 너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를 이렇게는 못 가는데 이 한 칸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결심했어요. 이혜정, 너는 내일은 없어. 넌 오늘만 살아. 이 한 칸을 건너가는 데만, 거기에만 집중해. 한 달 후 그런 생각 하지 마. 너는 하루만 잘 살면 돼. 또 다음 날은 하루만 잘 살면 돼. 저는 그렇게 해서 벗어났어요. 이 학습된 무기력을.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진입했죠? 중산층으로 진입해서 제가 생존을 했어요. 그리고 스피드가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협력을 하면서 제가 임페리얼이 된 겁니다. 근데 임페리얼이 됐더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임페리얼이 되면 너무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임페리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일만 했잖아요. 일만. 그러니까 저는 일이 잘 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임페리얼이 되고 났더니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임페리얼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임페리얼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뒤바뀐 거예요. 보니까 저는 일만 한 여자더라고. 그 행복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몰라. 왜? 일만 했어. 정상에 서는 것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에 서시면 제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 칫솔 하나, 치약 하나 거절당하고 그 저 멀리까지 해외로 제품을 붙였던 그 수많은 파트너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저와 같이 정상으로. 그러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겠다. 늘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받는 돈이. 왜?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존을 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공존으로 이제 턴아웃이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2019년 6월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어요. 그래서 10억 기부했거든요. 냄새도 못 맡았어요. 냄새도. 왜냐? 이게 아크릴 박스에 들어갔고 냄새도 못 맡았어. 제가 10억 기부한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날 밤에 후회했어요.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근데 제가 왜 이 기부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김범수 총장님이라고 그 와이프가 계신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는 좀 약간 건달기가 있는 신자고요. 그분들은 아주 신실해요. 근데 임페리얼 승급식 한 달 전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냥 혼잣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하고 나서요. 전도를 애터미에 미쳐가지고 물론 목사님한테 내가 언제까지는 교회 봉사직을 좀 내려놓고 열심히 해서 더 크게 나누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애터미를 하는 건데도 이제 전도가 아니고 애터미 쪽에 푹 쏠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만일에 어느 날 부지부식간에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니? 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날 그 얘기가 왜 확 바뀌었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무슨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승급식 하는 날까지 이혜정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계속 누군가 내 귀에 대고 또 나발을 불어. 그런데 진짜 승급식 무대 올라갈 때까지 10억 기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크라운 됐을 때 엄마한테 1억 드리고 1억 기부하고 1억은 그 세금 내는데 보탰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한번 해. 그래서 제가 그럼 임페리얼이 되면 5억은 기부하고 5억은 엄마를 주자. 이랬는데 세상에 한 달 전서부터 제가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래. 나는 전도를 못했지만 10억으로 퉁치자 하나님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갖고 이게 또 말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야. 그날 그분이 오셨어. 네. 기독교인들은 그걸 임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그냥 저를 가지고 노셔가지고
냄새도 못 맡고 다 뺏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하늘나라가 물어볼 거예요. 그때 기쁘셨어? 난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날 회장님이 또 1억을 보태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공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존에 있지만, 그래서 11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세요. 왜냐하면 제가 60이 넘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 키웠던 그 모든 양육의 영향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류, 메이저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이너였어요. 일단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 피난 내려와서 이 이남 땅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이남 이북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뿌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사닥다리는 교육이었어요. 전부 애 넷이 다 인문계 갔어요.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어쨌든 못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알아요. 근데 제 또래는, 베이비부모인 저는 거의 20살, 25살에 다 결혼하잖아요. 근데 저는 웬일로 시집을 못 갔어요. 저희 세대는요,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두 가지였어요. 승질이 들었거나 병이 있거나. 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집을 못 미혼인데, 그러면 그냥 온갖 질문이 쏟아져.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무시하고, 또 어떤 남자들은 만만하게 보고 막 이렇게 불러내려고 하고. 제가 치과 재료할 때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밤에 불렀어요. 나보고 술을 따르래요. 그러니까 접대 세계에 제가 입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날 한마디 하고 쫓겨났잖아. 평안도 사람들은 이 팔을 손모가지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잖아요. 넌 손모가지가 없니? 네가 따라 먹어. 바로 아웃. 네, 나가!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집 못 갔지, 또 대학교 못 나왔지, 고졸이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이너잖아요. 주류사회 편입을 못하고, 학벌도 없어, 남편도 없어, 아무 백그라운드, 엄마 아버지는 뭐 친척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걸 기부할 때,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항상 마이너에 관심이 있어요. 주류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내 뿌리가 뭐예요? 피난 온 사람의 딸이에요. 막내딸. 그러면 나는 어디다 돈을 줘야 돼? 탈부가동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왜? 약자니까. 그래서 거의 나랑 비슷한,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그쵸? 그래서 이 50%는, 그럼 우린 또 해외에서 시집 온 분들이 많죠.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알림장도 못 읽어줘.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똑한데도 학습 지진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방을 만들어 달래요. 왜? 엄마 아버지가 다 맞벌이 하니까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맡아줄 수 있는, 공짜로. 그래서 공부방을 만들고 책상을 놔주고 의자를 만들어줬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해외에서 시집 온 분들. 우리나라 저거는 다문화 가정이라. 사실은 다문화란 단어도 없어져야 돼요.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저와 같은, 이제 이북 땅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해서 태국으로, 라오스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 아이들도, 어릴 때 중국으로 간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이 아이들이 제일 어려운 게 영어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학교는 중학교 다니는데 못 따라가. 적응을 못해.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해갖고 이제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그 선생님들이 심리 치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 너무나 많은 학대, 폭력, 어떤 성폭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공부가 아니라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나 봐요. 그 전문가들이. 뭘 하고 싶냐?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제가 드린 장학금으로 이제 뮤지컬도 보고 심리 치료하고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바다도 데려가고. 예. 그래서 그렇게 11억이 씌워졌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김진애 국장님 남편이 서울시향의 콘트라베이스 수석 악장이세요. 근데 이제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음악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부인이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김진애 회원이었죠. 이분이 인터미션 시간에 한숨을 몰아쉬고 내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제자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정명훈 그 지휘자님이 계실 때 이분이 서울시향 분들한테 우리 재능 기부합시다. 그래갖고 전국의 어려운 환경, 고아원을 포함해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연주를 가르쳐 줬는데 이 젊은 친구가 처음 들어본 그 콘트라베이스 음이 가장 낮은 음이잖아요. 음표에서. 거기에 매혹당한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어. 악기도 없고 전혀 모르는 친구가. 근데 이분이 그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가르쳐 줄게. 근데 악기도 다 아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메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집에 와서 먹고 자면서 음악을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갖고 대학교 갈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하면서 또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큰 돈 들어갈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졸업하니까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어느 날 찾아서 저 유학 갑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독일로 가요. 장학금은 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이렇게 손을 벌려서 이제 벌릴 데도 없다. 나는 이제 얘 장가만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육아가. 그것도 독일로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로얄 마스터였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생활비 대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랬더니 줄 사람이 없대.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의 5년 동안 유학을 해가지고요. 이분이 수녀님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큰. 이 수녀님이 키우신 거예요. 엄마 수녀님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끝나고 잘 졸업을 하고 베를린에 있는 독일에서 유명한 오페라단이 있어요. 거기에 속한 오케스트라에 그 수습 단원으로 1년 동안 이제 오디션에 붙었어요. 근데 만장일치로. 그런데 1년 있다가 정단원이 될 건지 말 건지를 하는데 5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종신단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또 젊은 해외 음악가들을 초대해서는 음악제에 또 초대받아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얘가 밥벌이를 하는구나. 육아 끝났어.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또 3대 오페라단이 있는데 그 오페라단에서 또 연락이 왔대요. 부수석, 콘트라베이스 부수석으로 객원으로 참여하라고. 그래갖고 2군데서 돈을 받아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네, 저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의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자꾸 뜯어가냐고. 자꾸 누굴 보내. 그래갖고 자꾸 갖고 가. 근데 왜 그런지는 죽어야지 이제 나 따질 게 많아. 예, 그래서 또 제가 최근에 벌인 일이 뭐였냐면 제가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스타를 보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22마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이 개 22마리는 다 안락사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갖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또 그 여자를 보냈어. 그래갖고 또 내 입을 빌려갖고 집 지어줄게요! 이래갖고 또 집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양평에 이게 지금 다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얘네들이 이제 진돗개들이라 담을 뛰어넘어요. 저렇게 높은 데를 그렇게 높이 세워갖고 러시아 전쟁 나고 이러면서 여러분 모든 자재 오른 거 아시죠? 2배로. 그리고 인건비도 다 오른 거 아죠? 예산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래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다. 임페리얼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벚꽃도 피고요. 양평에 안 쫓겨나도 돼요. 예, 거의 호텔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다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남한테 짐이 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좀 여유가 있을 땐 남을 도와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그 훈육. 그냥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라고.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늘나라를 가도 내 자식의 평생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60이 넘은 저한테 지금 계속 영향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애터미에서도 좋은 스폰서가 돼야 돼요. 제대로 배워서. 왜냐? 스폰서는 그 파트너의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공존은 뭐죠? 나눠 쓰자예요. 나눠 쓰자.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끌려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다단계? 전 다단계 사랑하거든요.
왜? 이거 정부에서 지은 명칭이고 저는 그걸로 해서 생존도 배웠고 공존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이 안 돼? 여러분 돈이 되는 저를 보셨잖아요. 보셨죠? 샘플.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이 돈 다 벌어? 저 개털이거든요. 개털이라고 외쳤더니 개 22마리 집도 지어줍디다. 말이 가지, 왜 말에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애터미에서 박한기 회장님한테 배운 건 뭐냐면 균형 잡힌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를 때는 임페리얼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빚이 많아요. 뭐죠? 사랑의 빚. 나를 여기까지 세워준 사람들. 그럼 뭐예요? 돌아서서 그들을 끌어올려서 그들의 균형 잡힌 삶을 뭔지 누려봐야 알아요. 그러면 그들을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업을 가셔도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삶을 우리 회사의 애터미를 만든 목적입니다. 우리 기업 이념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삼성에서 들어보셨나요? LG에서 들어보셨나요? 현대에서 들어보셨나요? 근데 다 우습게 보는 이 토종 다단계에만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이 그걸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부라는 건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공존의 의미는 책임지는 거예요. 애터미 회원들한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거. 그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로 뭔가 내 인생에 희망을 품어서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애터미의 창업 이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단계 다 그저 그래? 제가 그저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먼저 한 사람이 돈 버나요? 연봉 10억인데 개털이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끌려왔던 제발로 왔던 졸다 들었던 간에 아니면 문을 잘못 열고 들어와서 예식장인 줄 알고 그랬던 간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책임지지 않는 분은 미래가 없고 이 모든 물가가 다 뛰는 지금 시점에 애터미 제품값 올리나요?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남들 다 올리는데 끝까지 소비자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가격 안 올리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이라 쥐어짜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근데 우리한테 수당은 다 주잖아요. 아시겠죠? 예. 돈이 계속 들어오나 돈이 없는 이 회장이 마치겠습니다.